12시 5분이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음, 뭐 그냥 혼자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항상 그 줌 수업에 참가할 학생을 지정을 해두는데 안 온 걸로 봐서 공지를 열심히 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어,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프라인 수업 안 하고 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주 월요일 날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뭐 참여도 저조하고 질문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줌으로 진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라인이 아니고 줌 수업을 해야 되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뭐 하고 있죠? 네, 최근에 가치평가 하고 있었고 아마 지난 시간에 무의 표체 만기 수익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절 아니면 3절 이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의 주요한 내용,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순수 할인채하고 그다음에 이표채. 이 두 채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순수 할인채, 먼저 이표채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표채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요걸 보고 이자표, 쿠폰, 그다음에 요걸 보고 원금, 영어로 콜퍼스인데 원금이 있는 게 이표채였고 순수 할인채는 그냥 원금만 있는 거, 콜퍼스만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왜 이표차 이름이 붙는 쿠폰 본드라 이름이 붙는 줄 알겠죠? 쿠폰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표차는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가 있는 거고 순수 할인채는 원금만 있는 그런 채권이 순수 할인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순수 할인채는 이런 거죠. 만기에 5년 후에 1만 원을 지급하는 채권인데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그거보다 싼 가격인 9천 원에 산다. 이런 게 될 겁니다. 예. 어, 그게 이제 이게 순수 할인채이고요. 이표채는 뭐 이렇게 되겠죠. 5년인데 만기에 1만 원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1,000원 준다. 이런 채권. 이거 그 채권의 가격이 지금 현재 뭐 9천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채권이 이표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만약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순수 할인채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는데 지금 9천 원을 넣으면 그러면 5년 후에 만 원을 주겠다. 이런 채권이고 이표채는 어떻게 되겠어요? 1, 1, 2, 3, 4, 5년이 있으면 지금 9천 원을 집어넣으면 1년 후에도 1,000원을 주고 2년 후에도 1,000원을 주고 3년 후에도 1,000원을 주고 4년 후에도 1,000원을 주고 5년 후에도 1,000원을 주고 더하기 원금 만 원도 준다. 이런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아마 이표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해봐야겠죠. 자, 이런 채권이면 지금은 이제 아예 현재 가격이 9천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현재 얼마를 주면 적절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우리 이 공식을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PV 이퀄 요 공식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0원인데 가령 지금 현재 이자율이 10%라고 하고 5년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뭐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10,000원 나누기 1 더하기 0.1에 다섯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209원. 예, 6,209원. 6,209원. 이런 식으로 현재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어, 이표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표치면 그걸 카피를 해놓고 해볼까요? 이런 캐시플로우니까 이런 캐시플로우니까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는 1,000원에 1 플러스 0.1의 1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1,000원에 1 플러스 0.1의 2제곱이고 해가지고 마지막은 뭐예요? 1,000원 더하기 10,000원에 1 플러스 0.1의 5제곱. 이게 아마 이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되겠죠. 뭐 엑셀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 구하면 되는 건데. 그죠? 자, 왜 이렇게 또 크게 나왔어요? 좀 줄입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있고 1년에 1,000원 주고 그죠? 5년에는 11,000원 주고 11,000원 주고 그죠? 예. 이자율은 지금 10%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에 1제곱 이렇게 하면 요게 현재 가치를 구한 거죠. 그죠? 예. 요 수식을 밑으로 카피할 건데 이 이자율은 계속 I82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 82라는 이 숫자에다가 지금 달러 표시를 해서 절대셀로 바꾼 거고 해서 그 답을 구해 보니까 10,000원이 나오네. 10,000원. 그러니까 어 요거의 답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뭡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순수 할인채에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고 이표채에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게 됐네요. 그죠? 네. 그 다음번에 우리 이야기한 게 뭐냐? 만기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기 수익률. 영어로 L2 maturity였고 그래서 앞에다만 따가지고 YTM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그죠? 예. 만기 수익률의 개념이 뭐였어요? 만기 수익률이 개념이 뭐였냐면 만기 수익률은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다라고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줄여서 IRR인 거죠. 예. 우리 IRR은 어디서 배웠냐면 자본 예산에서 배웠는데
그 IRR은 뭐였어요? PB 오브 캐시 인플로우 마이너스 PB 오브 캐시 아웃플로우가 제로가 만들어주는 R 스타. 왜냐면 요것들이 전부 다 R의 함수니까. 요걸 제로로 만들어주는 R 스타. 그걸 보고 IRR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무이표체, 그러니까 순수 할인체죠. 순수 할인체. 순수 할인체. 우리 아까 순수 할인체 얘가 어디 있었어요? 요거네. 요거. 순수 할인체의 내부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PB of CIF니까 뭐예요? 1만 원 플러스 1 플러스 이제 보통 채권에서는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에서 레이트에서 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채권에서는 1 to maturity라서 이걸 Y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Y에 다섯 째고 그다음에 아웃플로우는 얼마예요? 9천 원. 아이, 영이 없어도 되죠. 마이너스 9천 원. 이 꼴 제로로 만들어주는 R스타, Y스타.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무의표체 Y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어, 그 책에서는 우리 교재 예에서는 뭐냐면 요게 5년 만기 채권이 아니고 1년 만기 채권이었고요. 그 앞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할 때 1년 만기 채권이었고 1년 만기 채권이면 하여튼 요거 구하면 되고요. 그죠? 예. 요거 구하면 되고 어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 구하면 요게 FB고 요게 PV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PV1로 넘어가고 하면 PV1 플러스 Y의 다섯 제곱 이꼴 FB. 그죠? 그러니까 이거 1로 넘어가면 1 플러스 Y의 다섯 제곱은 PB분의 FB. 그러면 1 플러스 Y는 5 루트 PB분의 FB. 만약 우리 그 앞에 수업에서의 예로 이야기하자면 1년 만기 채권이었으니까 그러면 Y는 뭡니까? PB분의 FB 빼기 1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수익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예제에서는 이게 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효연 이자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효연 이자율. effective annual 뭐 레이트 또는 리턴이죠. 그래서 이자율이면 레이트일 거고 만약 리턴이면 수익률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EAR이다. effective annual rate다. effective annual return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대로 응용하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이것도. 그 이표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네요. 이표체도 지금 아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B 오브 캐시 인플로우 빼기 PB 오브 캐시 아웃플로우를 0으로 만들어주는 R 스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캐시 인플로우는
천에 1 플러스 y의 1제곱, 천에 1 플러스 y의 2제곱, 천에 1 플러스 y의 4제곱, 플러스 만천이었어요. 만천에 1 플러스 y의 5제곱, 빼기 pv, 이꼴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걸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요거부터. 요거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FB가 뭐였죠? FB가 10,000원이었고, 요게 9,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5분의 1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그 5년 무이표체, 뭐 5년 순수 할인체의 만기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 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꼴 한 네, 10,000원 나누기 9,000원. 요게 지금 FB인데 요거에 뭐였죠? 요거에 5분의 1제곱이었죠. 5분의 1제곱 빼기 1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 지금 제가 이 노트에서 이야기했던 예제로 이야기하면 2.13%가 YTM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요? 요 예제, 요 예제의 거는 뭐냐면 YTM이 2.13%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네요. 그죠? 네. 요건 조금 더 복잡하겠네요. 그죠? 요 PB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제에서는 9,000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좀 줄일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1년, 1년, 2년, 3년, 4년, 5년 하고, 그 다음 뭐였죠? 1,000. 이거는 11,000원이었고, 만약 이자율이 0.1이라고 한다면, 이자율의 1제곱. 그죠? 예. 예. 됐네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된다고요? 9,000원이, 9만 원이 아니고 9,000원이 돼야 된다고요? 9,000원. 예. 9,000원이 돼야 되면, 이거, 우리, 자본회계선에서도 그 내부 수익률 어떻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죠. 데이터 가서, 여기 해착키를 써라 그랬죠. 만약 이 해착키가 지금 이 리본, 데이터 리본 안에 없으면, 그러면 여기 파일 가서, 옵션 가서, 어, 추가 기능 가서, 엑셀 추가 기능을 이동해서, 여기에 지금 해착키를 클릭해가지고 확인하면, 그러면 요 데이터에 해착키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해착키 누르고요. 그 다음 뭐죠? 목표는 뭐죠?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1,000원이 답이 아니고, 그죠? PB of CIF의 답이 1,000원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9,000원이 돼야 된다고.
아, 10,000원이 아니고 9,000원이 돼야 된다고? 예. 어, 값을 바꿀 거는 뭐냐 하면, 요 0.1을 바꿔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해석기를 하면 답이 나왔네요. 12.83%가 답이네요. 12.83%. 그죠? 예. 요 답은, 요 이표체의 YTM은 12.83% 이렇게 됩니다. 어, 뭐, 다르게 또 수식을 짠다면 이렇게 수식을 짜야겠죠. 요거를 0,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였죠? 9,000원. 그죠? 예. 그러면 9,000의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9,000원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우리 스타팅 밸류가 0.05다 라고 하면 데이터 해착기 요 값이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고, 그죠? 값을 바꿀 세는 그대로이고, 해착기. 뭐 똑같은 답이 나오겠죠. 12.83%라고 이렇게 나왔네. 그게 이제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에다가 지금 이번 시간에 새로 해야 될 것도 아예 그냥 제가 보여드린 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최근에 가치평가, 최근이 뭔지 이렇게 보았고요. 그다음에 무유표체가 무엇이고 이표체가 뭔지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그 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그다음에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 뭐 이런 것들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할 줄 알고 그 개념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 문제는 약간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야겠네요. 어떤 코멘트를 달아야 되냐면, 액면이 만 원이고, 만기가 5년이고, 표면 이자율이 5%인데, 1년에 2회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 현재 요 가격에 결정되고 있으면 이 만기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힌트라고 적어놨네. 힌트는 뭐냐 하면, 이거 연 2회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년을 1기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반년을 1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후에 그걸 연 환산하는 거죠. 우리 1기간은 반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5년은 뭐예요? 10반년이 되는 거죠. 그죠? 표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연 5%니까 그러면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만 원에 2.5%만큼이니까 얼마? 250원. 그러니까 매 반년마다 250원씩 현금 흐름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이 쫙 있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10반년 시점에 뭐가 나오겠어요? 어, 만 원하고 그다음 250원 들어오는 거고. 그죠? 그리고 현재 얼마가 나가냐면 9,168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R을 구하겠죠. 근데 그 R은 뭐 어떤 R이겠어요? 뭐 어떤 R이냐면 반년에 3.5%죠. 값을 계산해보면 3.5%가 나왔다고 칩시다. 예. 3.5%면 그럼 만기 수익률은 사실 우리 연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3.5%에다 2를 곱해가지고 연 7년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는 이거죠. 그죠? 반년을 마치 1년처럼 생각하는 거죠. 반년을 1기간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서 그럼 반년 YTM이 나왔으니까 반년 YTM을 연율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CFA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보통 미국의 국채들은 뭐냐면 연 2회 반년 이자 지급이거든요. 반년 이자 지급이니까 사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어야 되겠죠. 뭐 그 정도 코멘트 예.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도대체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만기 수익률과 투자 수익률의 관계는 뭐 어떤 관계이냐 이런 겁니다. 예. 어, 만기 수익률은 어, 일종의 기대되는 투자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실제 투자 수익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기 수익률은 무이표채를 만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 갔어요? 만기 수익률은 무이표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투자 수익률이 사실은 만기 수익률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 수익률도 될 수 있네요. 전제는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그죠? 근데 이표채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표채는 이자를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하고 매도 시점에 만기 수익률이 투자 시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기대 투자 수익률이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내가 9천 원을 지금 돈을 투자를 하면 그러면 1년 후에 천 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천 원을 만기까지 갖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만기까지 갖고 간다면 그때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자율이 우리의 만기 수익률과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자율이 바뀌겠죠. 근데 가정하기를 그냥 우리 만기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 투자 수익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이 매도 시점의 만기 수익률이 투자 시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매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만기 수익률이 우리 투자한 시점에서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칩시다. 한 번도 안 바뀌면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기 이전에 팔더라도 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이전에 팔더라도 여기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랬지만 만기 이전에 팔더라도 어, 만기 수익률이 계속 안 바뀌고 계속 있다면 시장의 이자율이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실제 투자 수익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실제 투자 수익률이고 아마 실제 투자 수익률하고 비슷한 수익률이 될 것 같긴 해요. 만기 수익률이. 그죠? 뭐 이자율이 별로 많이 안 변하니까.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노트 해놨네요. 할인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투자 수익률은 정확하게 할인채의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할인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만기 이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때 투자 수익률은 할인채 만기 수익률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시장의 이자율이 살 때부터 팔 때까지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할인채 만기 수익률이 만기 이전에 팔았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될 수는 있긴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표채를 만까지 보였을 때 투자 수익률은 이표채 만기 수익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닐 수도 있냐면 중간에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를 대수할 때의 이자율은 만기 수익률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이표채 만기 수익률이랑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단지 뭐냐면 뭐 이자의 재투자로 생기는 그게 만기 수익률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을 거니까 대략 이표제를 만기 보유할 때 투자 수익률이 이 저 만기 수익 이표제 만기 수익률과 거의 비슷할 수는 있겠죠. 이해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전제가 많네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만기까지 보유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이표제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시장 이율이 바뀌지도 않아야 된다는 전제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정확하게 투자수익률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대략 그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만기에 보유하든 아니면 중간에 팔든 그러면 뭔가 약간의 차이는 생기지만 그래도 대략은 이 정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기 수익률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만기 수익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채권의 가격을 안 줘요. 시장에서 내 채권 매매할 때 채권의 가격을 안 줘요. 예. 뭘 주냐면 만기 수익률 줘요. 그러면 그 만기 수익률을 보고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채권이 온갖 종류들이 있잖아요. 같은 삼성전자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시점에 채권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의 그냥 만기 수익률은 대략 하나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숫자만 주면, 그리고 그 한 숫자가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모든 채권의 가격들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거는 뭐냐 하면 채권의 가격이 이 호가하는 게 아니고 뭘 호가한다는 거예요. 만기 수익률을 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이 표체의 특성이 있냐? 무이 표체는 무조건 그 액면보다 싸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1억 원은 지금의 1억 원보다는 가치가 더 적으니까.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 표체는 액면가보다 낮을 수도 있고, 액면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액면가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액면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채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프리미엄 채권, 할증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으면 파 채권, 액면 채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더 싸면 디스카운트 채권, 그래서 할인 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무이 표체를 순수 할인채라고 그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표체도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싸면 그러면 할인 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할인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수 할인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수익률이 같으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표면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보다 작으면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보다 싸다는 거죠. 디스카운트 된다는 거죠. 그다음 표면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보다 높으면 채권의 가격은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런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 가세요? 만기에 10,000원을 지급하는 이표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년마다 1,000원씩 준대요. 그러면 표면 이자율은 얼마예요? 이표율은 얼마예요? 10%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채권이 있는데 지금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율은 얼마냐 하면 5%예요. 그리고 그 5%가 이 채권의 가격을 디스카운트하는 할인율이 되겠죠. Y가 되겠죠. 그죠? Y가 되는데 그죠? 예. 그러면 만약 내가 딴 데다 가가지고 만약 하면 5%만큼 이자를 먹을 수 있는데 얘는 10% 이자를 먹을 수 있대. 그러면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높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기 있네. 예, 액면가보다 할증 프리미엄 채권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근데 시장 이율이 20%야. 표면 이자율은 10%인데 그러면 시장에 딴 데 가가지고 내가 그 예금을 했으면 그러면 한 20% 먹을 수 있었는데 얘는 10%밖에 안 줘. 덜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디스카운트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들었던 요에 요 가치 평가하는 거 예. 예, 가격이 10,000원이 된 이유를 이제 아셨어요?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였잖아요. 뭐 어떤 거냐면 매년 1,000원씩 주고 그다음 5년 후에 10,000원 주고 그죠? 그다음에 할인율은 10%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요 1,000원은 10,000원에 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니까 표면 이자라고 이 할인하는 할인율이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채권은 파본드가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액면 금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예제가 그런 예제네요. 그러니까 그 가령 이를테면 어, 표면 이자율이 10%이고 액면은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시장의 이자율은 10%입니다.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러면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천 원, 천 원, 천 원 해서 이걸 지금 얼마까지 만들어야 돼요? 100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할인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지.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라 하면 그거는 이제 미친 짓일 거고, 엑셀이면 엑셀에서 해서 하면 되고, 그렇지만 시간은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표율하고 그다음 할인율이 같으니, 그러니 이거는 액면 가격이 되겠구만 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만 원 이렇게 답을 적으라는 문제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사람들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답을 바로 탁 적으라 그러는데, 열심히 계산하고 있으니 그만큼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하고, 소요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이, 이 함정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연수가 만기가 뭐 100년이다, 200년이다. 이래 되면 그 계산하는 문제 아닌 거죠. 그걸 100개를 지금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뭡니까, 등비급수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지금 교재에는 등비급수 공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등비급수 공식을 해 가지고 입력을 쫙 하면 그래도 계산이 좀 빨리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딱 문제를 보는 순간 만 원 딱 이래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3절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예. 여기 지금 보니까 X축에다가 채권 가격, Y축에다 이자율. 별로 좋은 그림 아니에요. 보통은 이 X 변수가 뭐예요? 이자율이고, Y 변수가 채권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재의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여하튼 어떤 관계냐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가령 이제 그 무위표체라고 생각하면, 무위표체 같은 경우에는 액면이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y의 t제곱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만약 요게 올라가면, 분모가 올라가면, 그러면 전체는 줄어들겠죠. 자, 그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죠? 최근에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죠. 그죠? 이 표체도 마찬가지겠죠. 이 표체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이자표에 현금 흐름이 있지만, 그것도 1 플러스 y에 1제곱, 2제곱, 세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y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무이 표체든 이 표체든 상관없이 시장 유지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놨네요. 어, 뭐, 이거는 별 필요 없는 이야기고, 액면가가 만 원이고, 5년 만기이고, 무이표체, 시장 이자율이 5%라면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이게 나오고, 6%로 상승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해보니까 이게 나오고, 어느 게 높아요? 이게 더 높네요. 왜냐하면 이 디스카운트를 하는데, 디스카운트하는 분모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게 더 클 거고, 이게 크니까 이게 더 작아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예에 의한다면 시장 이자율이 1%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여기서 이 변한 게 4.63% 정도 하락한 거죠. 상승하면 하락한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야?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기하고 채권 가격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기가 길면 길수록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변화는 민감해진다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앞에 예에서는 만기가 5년이었는데 10년이라고 생각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 5%에서 6% 상승하는 경우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1% 상승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 변했냐면 9.04% 하락한다고 그러네요. 아니, 다시. 여기는 얼마예요? 4.63% 하락했는데 여기서는 9.04% 하락했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공식이 뭐예요? 1.05에 10제곱, 1.06에 10제곱이고, 여기는 뭐예요? 1.05에 5제곱, 1.06에 5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지금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5제곱이냐, 아니면 10제곱이냐. 10제곱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올라갔을 때 훨씬 더 딥 디스카운트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일수록 시장 이자율에 대한 그 채권 가격의 민감도는 훨씬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죠? 예. 장기일수록 급변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세 번째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관계를 보면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는 덜 민감해진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 변화는 덜 민감해진다. 그래서 계산했네요. 지금 액면가 10,000원이고 표면 이자율이 5%고 연 1회 이자 지급하고 만기가 10년의 이표채가 있다고 치고 5%에서 6% 상승할 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500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표면 이자율이 5%인데 5%일 때는 7.36% 정도 하락하는데 그죠? 예. 근데 어 표면 이자율이 가장 작은 게 뭐냐면 무이표채잖아요. 그거는 앞에서 계산했죠. 여기서. 무이표채잖아요. 무이표채는 9.04 하락했어. 얘는 7.36 하락했어. 고로 무슨 말입니까?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시장률 이자율 변화에 대해서 채권 가격 변화는 덜 민감해진다. 이런 거죠.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직관적으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 이런 거죠. 예.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만기 이전의 현금 흐름의 비중이 높아지죠. 그죠? 예. 무이표채는 뭐냐면 아예 만기 이전에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10년짜리 무이표채만 있는 거고, 그죠? 예. 이표채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원금하고 이자표를 다 잘라가지고 별도의 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별도의 채권을 합한 게 이표채 아닐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년짜리 무이표채와 2년짜리 무이표채와 3년짜리 무이표채와 4년짜리 무이표채와 5년짜리 무이표채와 7년, 8년, 9년, 10년짜리 무이표채의 합 뭉뚱그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만기가 길수록 시장 이자율 변화에 대한 체크가의 변화는 민감해진다라고 했으니 10년짜리 채권은 정확하게 10년치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겠죠. 10년짜리 무이표채는. 근데 10년짜리 이표채는 뭐예요? 1년짜리 무이표채와 2년짜리 무이표채와 그걸 다 합쳐져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이표채보다는 이표채가 훨씬 더 민감도가 덜해지겠죠. 그게 지금 사실은 요 예인데, 그죠? 요 예고요.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비중이 어느 게 더 커지는 거예요. 1년짜리, 2년짜리가 더 커지는 거죠. 1년의 캐시플로우, 2년의 캐시플로우, 3년의 캐시플로우의 비중이 10년의 캐시플로우에 비해 가지고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단기채의 무이표채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덜 민감해지지 않겠냐라는 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걸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가치가 않다 이런 겁니다. 예, 뭐 4절 잠시 쉬고 들어가도록 하죠. 앞에 절에서 그 표면 이자를 설명하면서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표체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이자표가 있는 채권인데, 쿠폰, 뭐 줄여가지고 2표 있는 건데,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 잘라서 파면 그 서로 다른 만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순수 할인채 또는 뭐예요? 무이표채의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특히 미국 국채는 만기가 30년짜리 채권도 있거든요. 30년짜리 채권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또 팔기도 합니다. 만약 잘라서 파는 게, 그냥 이걸 한꺼번에 묶은 것을 파는 것보다 더 비쌀 수가 있잖아요. 파는 게. 시장의 수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잘라서 팔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의 약자인데 여하튼 이거 모아놓고 보니까 스트립 하니까 벗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라서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잘라서 파는 거를 합한 것의 가격보다 이걸 묶은 가격이 또 시장 수요가 더 많아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잘랐던 것을 다시 또 묶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묶으면 번들링이고 어, 자르면 언번들링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금융공학입니다. 금융공학. 엔지니어링 하는 게 뭐냐면 그 기계들을 다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부품으로 갈아 끼우기도 하고 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공학이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금융에서도 어떤 상품인데 상품을 자를 수 있으면 잘라가지고 팔기도 하고 자르는 게 더 비싸면. 그죠? 예. 그 다음에 묶으면 더 좋으면 또 묶기도 하고 이런 게 금융공학의 한 예가 되는 거죠. 뭐 또 다른 그 번들링, 언번들링의 예를 이야기하면 BW, Bond with Warrant인데요. 예. 그러니까 채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워런트가 붙어 있네요. 워런트가 뭔지는 뭐 이게 다름 아닌 뭐냐면 콜 옵션인데 우리 옵션 챕터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스트레이트 본드를 팔면 우리 이 기업이 별로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이 기업을 별로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워런트를 같이 붙여가지고 판 상품이죠. 이걸 이제 보통 그, 이 금융업계에서는 스위트너, 이 감미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위트너 붙인 거죠. 매력이 없으니까 좀 더 매력 있는 딴 걸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파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워런트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잘랐을 때 파는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드하고 워런트를 따로 떼는 거죠. 언번들링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번들링 하는 거죠. 본, 본드에다 워런트를 붙여가지고 재창조해가지고 파는 거. 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공학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아직 우리 옵션 배우지 않았지만 옵션도 결국에는 뭐 어떤 거냐면 주식하고 채권을 적당히 잘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바꿔가면 그러면 그게 콜옵션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번들링 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공학의 한 예가 되는 거죠. 예. 뭐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그 네 번째 절입니다. 무이표채 만기 수익률의 확장, 이자율의 기강 부족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제 어떤 개념을 하나 배워야 되냐면 수익률 곡선이라는 개념을 하나 배워야겠습니다. 수익률 곡선. 여기서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곡선. 이렇게 해서 yield curve라고 이야기하는 용어를 우리가 하나 배워야겠네요.
그죠? 예. 만기가 T년이고 N면가 F인 무이표체 가격이 다음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 우리 봤던 PV 이퀄 FB 나누기 1 플러스 R의 T 제곱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걸 만기 수익률에 대해서 정리하면 YTM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우리 이미 했던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T 기간 동안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매입한 채권을 만기 T 시점까지 보유하는 동안의 단위 기간 1년 연당 수익률, effective annual rate, 유효연 이자율, 유효연 수익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무이표체가 1년짜리 무이표체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다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그 각각의 무이표체의 만기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만기 1년일 때는 3.5%이고 2년일 때는 4%이고 3년일 때는 4.5%이고 4년일 때는 4.75% 해서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쫙 올라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결한 곡선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수익률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보고 또이그 무입 이렇게 위험이 없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보시면 이게 기준이 될 건데 위험이 없는 무이표체 만기 수익률을 달리 이야기하면 현물 이자율, 스팟 인트레스트 레이트 또는 스팟 일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그럼 무혐의겠죠. 그러니까 무혐의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예. 일드 커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X축은 만기이고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만기이고 그다음에 아까 계산했던 만기 수익률을 Y축에다 점을 찍으면 그 점들을 연결한 선을 그을 수 있죠. 그 선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드 커브가 왜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자, 어, 이런 겁니다. 음. 1년 동안 돈 빌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돈 빌리는 게 쉬울까요? 1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돈이 1년 동안 묶인 거죠. 빌려줘가지고 그 돈을 내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 10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10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긴 했지만 1년이면 1년 후에 상황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1년 후에는 내가 돈이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돈을 현금화 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채권 시장에 가가지고 10년짜리 채권을 내가 샀지만 그죠? 그 채권을 팔면 되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유통시장을 이용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1년짜리 채권 가지고 계속 10년, 만약 돈에 여유가 있으면 계속 그 다음번에 다시 또 1년, 그 다음 다시 1년, 1년 이렇게 하는 게 더 사람들이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10년 동안 돈 빌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야. 장기로 돈 빌리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장기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대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간 프리미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1년 빌려주면 3.5%인데 4년 빌려주면 4.75%니까 1.25%의 기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일드 커브는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게 실제 미국의 그 국채 가지고 무이표 국채 가지고 일드를 계산해 가지고 그 커브를 구하니까 대여개의 경우는 뭐예요?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네요. 10년의 일드가 3년의 일드보다는 더 높은 게 일반적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2022년 4월 1일에 일드 커브인데 그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더 높네요. 10년이 더 낮네요.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면 수익률 곡선의 역전, 뭐
수익률 역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도 벌어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요거는 그 뭐죠?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 중에 그 센트 루이스의 그 연구소 이름이 플레드인데 플레드. 플레드에서 이제 한 거고 지금 보니까 뭐예요? 10년짜리 채권 빼기 2년짜리 채권의 일드입니다. 10년 빼기 2년이니까 그러면 10년이 더 높을 거니까 그럼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다 플러스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1980년, 2020 뭐 4년인가? 모르겠어요. 2022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2024년 같네요. 그죠? 예. 같은데 대개의 경우는 플러스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마이너스이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언제겠어요? 2020년이니까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던 시기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요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경기 침체인 거죠. 그죠? 근데 좀 놀랍지 않아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침체가 일어났고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침체가 일어났고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몇 개월 후에 침체가 일어났고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침체가 일어났고요. 역전이 되고 나니까 침체가 일어났네요. 놀랍죠,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캠벨 합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발견해서 자기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내용인데,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면, 그러면,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는 뭐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 이런 겁니다. 예.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어, 결국에는 뭐냐면, 10년 동안은 내가 돈을 빌린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뭔가 투자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10년 돈을 빌리는 건데. 근데 10년 후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리죠. 돈을 안 빌리니까 10년짜리 채권의 일드는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금 돈이 막 너무 필요해.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든지. 그죠? 그러면 일드가 높겠죠. 그러니까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는 걸 시장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장기로는 돈을 안 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어, 왜 이 그래프를 갖고 왔냐 하면 지금 요거죠, 요거. 앞에 그래프도 왜 갖고 왔냐 하면 2022년 4월 1일 날 일드 커브에 역전이 일어났는데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역전이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 이 정도의 오랜 기간 정도로 지금 오랜 기간 수익률 곡선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말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지표를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경기 침체를 적어도 일드 커브는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일드 커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일드 커브를 역전이 나면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조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캠벨 하비 이 이론을 자기 박사학위 논문 쓴 캠벨 하비 교수는 지금 상황은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이 일드 커브 인버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비해서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뭐 의견을 피력하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러하다라는 것을 한번 좀 보셔라라는 거죠. 아, 이 슬라이드는 뭐죠? 그래서 무이표적 수익률 곡선을 이용해서 이표치의 가치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어, 그 보통 그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이 지금 이 만기 수익률로 사실 안 한다라는 거죠. 만기 수익률을 안 하고 일드 커브를 구하고 그 일드 커브의 모든 일드에 대해서 채권 가격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예. 뭐 여기는 지금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시점마다 현금 흐름이 있으니 요거는 1년 현물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하고 요거는 2년 현물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하고 요거는 3년 현물 이자율로 디스카운트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채권들은 사실은 이렇거든요. 그 발행한 시점에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그 소유자를 구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자주 이렇게 매매가 일어나다가 한 뭐 한 달 아니면 뭐 두 달 정도 매매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걸 많이까지 보유할 어떤 그 투자자가 이걸 이제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 채권은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발행한 시점부터 채권이 좀 잘 거래되는 시점에 채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온더런 본드, 런 본드, 그다음에 오프드 런 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행한 지 한 1년이 지난 채권은,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이면 나머지 9년 동안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채권의 만기 수익률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가 돼야지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드론 본드에서 뭔가 임플라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채권 시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채권 시가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잠복가로 표현하다가 그러면 뭔가 이 채권 펀드에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0년 이후인가 그때부터 채권 시가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채권 시가평가 회사라는 회사도 생겨져 있어요. 뭐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게 사실 금융학부 학생들이 갈 만한 회사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채권 시가평가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거의 수십만 종의 채권들이 있는데 그 채권 중에 거의 대부분들은 실제로는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현물 이자율 또는 수익률 곡선. 자, 이 수익률 곡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이표치의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온돌런 이슈들만 가지고 쫙 추정을 하고요. 추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1년 현물 이자율, 2년 현물 이자율, 10년 현물 이자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령 우리 앞에 5년짜리 채권 1만 원 액면 그다음에 뭐였죠? 이표율이 10%. 이 채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1,000원에 1 플러스 Y1의 1제곱 더하기 1,000원에 1 플러스 Y1의 2제곱 해서 Y1이 아니고 Y2죠. 요거는 2년짜리 현금흐름이 2년 후 현금흐름이니까 Y2가 되겠죠. Y1이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11,000원에
A 플러스 Y 5의 닷째 거 해가지고 요 채권의 가격을 시가 평가를 해 주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 절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만기 수익률로 그 디스카운트 한다 그랬잖아요. 만기 수익률로 디스카운트 하고. 그러니까 요 Y는 다 똑같은 값이죠. 한 값이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면 현재 시점에 YTM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채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요걸 계산해주고 요걸로 해서 할인해가지고 채권의 시가를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합니다. 여기 요렇게 합니다. 예. 여기 지금 YTM 뭐냐면 YTM 1, 2, T 이래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년 현물이자율, 2년 현물이자율, 10년 현물이자율 가지고 할인해 가지고 가치를 구한다라는 거. 예. 다르네요. 그죠? 3.5%, 4%, 4.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만기 수익률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미 가격이 이게 정해져 있으면, 요 가격은 실제 이 채권이 거래돼서 거래된 가격이 아니고, 다른 채권의 이 스팟 일드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거죠. 그리고 가지고 그 만기 수익률을 역산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까 스트립 이야기했죠? 예, 스트립. 예. 원금 이자 분리 국고 채권을 트레저리 스트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어,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회사세 가치 평가는 또 약간 다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수업을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회사세 가치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 유형과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채권 쪽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